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고,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상은 많이 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1월 6일쯤에 펜스 부통령의 선택을 보고, 또 그 전에 대법관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 기각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나 1월 6일 이후로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월 18일 날 이재용 씨 재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저께 22일부터 이재용 씨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어요. 제가 한 4시, 5시쯤에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처음에 몇 줄은 꽤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알았어요. 내용이 너무나 허황되고 이재용 씨 입장에서 도저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에버랜드를 무료로 개방하겠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런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뭐 미국으로 옮기겠다, 해외로 옮기겠다. 더더욱 이런 것은 감옥에 있는 이재용 씨가 혼자서 뚝딱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지는 너무나 엉터리였고, 또 날짜가 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날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대통령이나 또 최소한 씨나 또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편지를 여러 번 썼지만은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것,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보낸 편지들은 오늘 보내면 내일 들어갔다는 메시지가 와요. 그러나 뭐 그 속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며칠 날 들어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편지를 받을 때는 구치소에서 보내신 분들이 편지를 받을 때는 3일이나 4일 날짜, 대체로 3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는데 이재용 씨가 감옥서 들어갔는데 앉아서 그런 편지를 집중해서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장난 편지라는 건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톡방을 보다 보니까 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거짓 허황된 유튜브나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톡방을 들어가서 보기가 겁이 났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또 반박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안 봤던 톡들을 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간단한 좀 글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톡방에 올렸던 글을 그 편지가 이렇게 해서 가짜라는 글을 제가 막 날랐는데 뭐 엄청 급하게 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그게 뭐 온갖 SNS에 다 올라가고, 드디어 21일 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났었죠. 뭐 유튜브로도 나오고 나서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제가 2017년 6월 달부터 이재용 씨 그 삼성 재판엔 다 들어갔었어요. 뭐 거의 다 들어갔었고, 물론 18일까지 선고까지 다 봤었죠. 그러나 뭐 재판 내용을 알고 있든 재판에 가서 봤든 안 봤든 상관없이 그런 편지는 저는 즉각적으로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2017년 8월 13일에도 박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라는 게 나와갖고 사람들이 많이 울고불고 뭐 페이스북, 카톡에 난리가 났었죠. 작년 2월 22일에도 중앙일보의 이훈범이라는 뭐 대기자인가? 이 사람이 또 가짜 편지를 썼다가 나중에 가상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또 박 대통령이 조은진 대표한테 하는 말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있더군요. 무슨 박사라고 하면서 그런 엉터리 유튜브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은 본인 이름으로 하세요. 그 수준 되지 않는 글로 박 대통령 모욕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조 대표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취임식 당일 의사당 중앙 상단에는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는데 성조기 밑에 검은색의 관타나모 수용소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스러운 대통령 취임식에 느닷없이 성조기 밑에 왜 미국의 대표적 감옥인
관타나모 수용소 깃발이 꽂혀 있었을까? 누가 이 깃발을 꽂은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대의 말이겠죠. 이거를 올린 분이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댓글들이 합성인 것 같다, 아니다, 기다 이런 말들이 올라왔었고 저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이런 뭐 사실이 있는 소스를 좀 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저도 뭔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제가 21일 같이 있던 분이 저녁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 미군 포로와 실종된 미국 군인의 전국 가족 연맹을 나타내는 깃발이었었어요. 1989년 3월 9일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걸렸었고 2017년 10월 메릴랜드 주 정부 청사에 이 기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때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등 특정 연방 소유물에 미국의 국기가 달리는 날이면 이 길을 개항하도록 하는 국기 포장 기법이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국군의 날, 현충일, 국기의 날, 독립기념일, 국군포로 실종 군인의 날, 제한 군인의 날에만 이 길을 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깃발이 같이 달려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뭐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톡방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영부인이 성경을 거꾸로 들었다고 하면서 사진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취임식 영상을 여러 개 봤고 영부인이 처음부터 성경을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유심히 봤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느린 영상으로 보시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은 블루 코트를 입었지 빨간 코트를 입은 게 아닙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밑에 있는 건 성경이 맞는데 저 여자 손에 있는 건 뭐지? 라고 하면서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경을 2개를 놓고 선서를 했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장갑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만 개의 이메일이 백악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미 전국의 주지사들 자립 서명서가 백악관에 쌓였다 합니다. 조 바이든이 자신에게 거수 경례를 안 하는 군인들을 보고 잔뜩 화가 나서 취임식 프레이드를 캔슬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을 태운 차가 지날 때 군인들이 등을 돌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유튜브 채널 취임식을 시청한 국민의 수가 30만 밖에 되지 않아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비디오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말은 너무 유치해서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이든 취임식, 물론 영어로입니다.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뜨고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 글과 함께 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조 바이든을 태운 리무진이 지날 때 등 돌리는 군인들의 모습. 트위트 링크가 올라와서 제가 트위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 모습은 의사당으로 가는 차량 행렬에서 바라본 경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보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네스라는 아가씨가 계속 트윗을 올렸어요. 이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국가 경비대도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보면 전혀 악의적인 것이 없고 차량 행렬이 의사당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이 경비대는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저쪽에 일반 군중들이 어떤 사태를 소요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글들이 많이 와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악의적인 내용을 좀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었고 길에 보시면 지금 철조망을 둘러놓은 것처럼 경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그 내셔널 가드맨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취임식이 끝난 후에 전쟁 기념관 가서 참배를 하고 백악관 돌아가는 그 길에 양옆에
지금 이 경비라고 하는 건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거리에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톡방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 흰종이다가 서명을 했답니다. 3번 서명을 했는데 3번 할 때마다 서명의 위치가 다 달랐어요. 제가 3개를 다 캡처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일상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너무나 재미있어하고 이건 아니죠. 박 대통령 옥중 가짜 서신, 이재용 부회장의 가짜 옥중 서신 이게 좋은 내용이면 거짓말이 통용돼야 된다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요 며칠 사이에 올라온 거짓말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믿기지 못할 이야기라면은 퍼날리지도 않고 보지도 마세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고 유튜브에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거를 판단 없이 마구마구 퍼나르고 비난하고 그런 건 옳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줄 거라고 수없이 엉터리를 올린 유튜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봤더니 미국에 있는 MK 그 아가씨만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아직 수많은 헛소리한 유튜버들 아직도 사과하는 유튜버들이 없어요. 그런데 휩쓸려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정신들 차려요. 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 판단력도 없이 아직도 퍼나르고 남 비난하고 그게 사실로 굳어져요. 굳어져.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사실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판단은 없이 그런 거를 믿고 퍼나르고 제발 그런 짓은 그만 좀 두세요. 이러니 좌파들이 태극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2017년 1월 말에 손석희가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가짜 진짜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정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었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언론이 거짓말 하니까 유튜브를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유튜버들은 다 잘라버리세요. 차라리 그런 유튜브 엉터리 유튜브 보는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진실을 찾고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유튜버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전부 다 헛소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유튜브들 다 정리하시고 이제 판단력도 키우세요 좀. 좋다고 거짓말이 좋은 게 아니죠.